아, 그럼 기다리는 형상기억상실님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좀 깜짝으로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 유튜버 중에서 트카 2.0님 계신가요? 네, 제가 트카 2.0님을 특별히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YFF의 모든 활동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라이브를 찍어주시고 YFF의 활동을 널리 알려주시는 그런 너무 감사한 분이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약간 깜짝! 죄송해요. 제가 좀 깜짝을 호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카 2.0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연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약간 어설플 수도 있는데 서프라이즈로 나왔으니까 그냥 제가 평소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서진 학생은 서울대 시국선언할 때 제가 촬영을 해서 알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시국선언하는 학생들도 제가 다 보긴 했었는데 이서진 학생 같은 경우 제가 느낀 게 진정성 같은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국심이라 할까?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더 응원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2020년부터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4.15 부정선거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었고, 그거를 극복하려면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트럼프도 부정선거를 극복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좌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국도 못 이기고 국민들도 모르고 심지어 우파 국민들도 그때는 한 10% 정도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도와줘야 될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이 이제 1.6 사태 때 내란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갈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때 이제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끼리 이제 끝난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민을 준비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좌절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이 되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부방대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 모든 국민들이 포기하고 있을 때, 저 같은 국민들까지도 이제 포기하고 있을 때 끝까지 노력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고, 그 와중에 이제 선거 감시를 하다가 감옥에 가시거나 그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이제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신 거고, 지금도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당시와는 다르게 당시에는 이제 국민들밖에 없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도 일부만 이제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트럼프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이제 선거감시단이 있잖아요. 그때는 선거감시단을 너무너무 부르고 싶었는데, 선거감시단이 있어야지만 대한민국 좌파하고 중도가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원래 좌파 출신이기 때문에 좌파들도 중국보다 미국을 좋아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거든요. 이제 국민들이 중국 선호도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이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1등으로 꼽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중국을 싫어하고 미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좌파들이나 중도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감시단을 보내서, 이 선거감시단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은 부정선거 리포트를 쓸 거예요. 부정선거 리포트를 써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가 대략 몇백만 투표 정도가 조작이 된 걸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선 결과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당에서 후보로 나온 분이 당선이 되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당선자가 아니라 B라는 정당에서 나온 다른 사람이 당선자다, 그 사람이 진짜 이제 대통령이다라고 선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이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니까 100% 맞는 건 아닌데,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그걸 근거로 이 부정선거에 개입된 조직, 개인까지 전부 다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를 제재를 할 수가 있고 중앙선관위도 제재를 할 수가 있고, 이 중앙선관위에서 이 선거 조작을 하는데 참여한 개인도 제재를 할 수가 있고, 선거 무효 소송을 걸 거잖아요. 황교안 후보님이 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부방대에서 걸 수도 있는데, 선거 무효 소송을 걸었을 때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이제 기각을 하게 된다면 그 대법관도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도 제재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 부정선거 리포트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하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서 선거 감시단이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도 이제 그 대법관들을 제재를 했었잖아요. 이 외국에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그런 재산들에 대해서 인출도 못하고, 증권 같은 경우에는 매각도 못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증여나 양도 같은 것도 할 수 없게 만들 수가 있고, 금융기관에서 만약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안 해줬다, 그걸 행하지 않으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금융기관이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달러를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런 국제 금융기관에 연결될 수 있는 루트를 차단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금융기관은 파산하겠죠. 그러면 그런 금융기관 몇 개가 날아가면은 대한민국 경제 정체가 완전히 박살이 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IMF 때 수준으로 경제가 망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중도랑 좌파가 깨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제재가 가해져서 중도랑 좌파가 깨어나면 그때는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하고 권력기관 전체가 같이 싸우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내일 당장 이 결판이 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중앙선관위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심지어 국민의힘에 있는 좌파들도 그렇고 국민들 전체가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외국 언론사들이, 예를 들어 폭스뉴스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거 감시단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브라드바트 뉴스나 어떤 뉴스맥스 같은데 주기적으로 이 뉴스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고든찬 같은 경우에는 폭스뉴스에 매일 나오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보고 들은 거를 전부 다 언론사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시겠다고 했고, 폭스뉴스나 뉴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물론이고 전 세계 언론들이, 전 세계 그 우파 시민들이 다 보는 매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정선거가 전 세계로 다 알려지고,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은 대한민국 중도 좌파까지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깨어나게 될 거고, 이제 여기 계신 경찰분들을 포함해서 저는 헌재 앞에서도 어떤 경찰분들이 뭐 애국가를 따라 부른다거나 탄핵 반대를 외치는 분도 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큰 소리를 말하지는 않는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굴을 찍으면 그분이 곤란해질 것 같아가지고 촬영은 안 했는데, 제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시하는 데서 하긴 하지만, 어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가한다거나 메이저 외국 언론에 부정선거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하면은 이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4.15 총선이나 이때와는 다르게, 그때 이제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밤새도록 그냥 새벽 3시, 4시까지 생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지고 우파 국민들은 다 깨어나셨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리포트가 이제 모든 부정선거의 알파 오메가라고 제가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폭스뉴스 같은 데서 계속 보도가 되면 모든 국민이 다 깨어나고, 이제 권력기관 안에서도 흔들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좌파 중에서도. 왜냐면은 이게 나라가 정말 멸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가느니 약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어차피 국민들이 다 깨어났으니까 저 사람들 편에 서는 게 내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지금 당장은 권력기관이 전부 우리의 적이지만, 심지어 국민의힘조차도 부정선거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지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유대학 학생들이 신당을 만든 이유도 부정선거를 알리려고 했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우리는 다 안다. 심지어 훨씬 더 잘 알더래요. 다 잘 알지만 현실 정치가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황교안 후보님께서도 무소속으로 나오신 이유가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를 얘기를 하면 나가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고 싶으면 각서 쓰고 남아있어라, 부정선거 언급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나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사실은 다 알지만 권력이 무섭기 때문에, 부정선거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CCP와 대한민국 좌파와 국민의힘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쪽 편을 지지하거나 묵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람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진핑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릎 꿇기 일보 직전인데, 마음을 먹으면 대한민국 부정선거 세력을 무너뜨리지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이제 뭔가 국가 간의 이해관계나 타이밍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부정선거 리포트가 나오면 얼마든지 나설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인천 상륙작전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엔 어렵지만 결국은 다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모두 힘을 내시고 이 예쁘나 자유대학에 힘을 모아서 함께 뭉쳐서 끝까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자! 싸우자! 감사합니다. 와, 진짜 무슨 스크립트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너무 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저기서 듣고 있었는데 전한길 선생님도 너무 잘 말씀하신다고 그러고 김상원 대표님도 정말 잘 올라가셨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화 2.0 여러분 많이 구독해주세요. 저도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홍보 좀 해보겠습니다. 맨날 홍보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